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까지 전담 수사할 공수처법이 어젯밤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내밀었던 쟁점 법안 중 하나인데요. 네, 공수처 도입 역사 속에서 과연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 공수처 도입이 가능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권의 입맛대로 조정될 옥상옥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수처법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역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이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됐습니다. 이제 뭐 본회의 상정만 남은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공수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이제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국무위원 그리고 검사, 판사, 경찰까지 다시 말해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서 사각지대가 되어왔던 부분들. 최근에 뭐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속의 인물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미정미정 미루지 않았습니까? 내부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9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험난하게 온 거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는 마지막 시점이 왔다. 네. 이 고위공직자들의 잘못된 비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위 고하를 가르지 않고 상설돼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늦었지만 반드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요. 만일의 경우 합의가 안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투표를 하도록 패스트트랙 마지막 절차입니다. 지난하게 기다려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국민들께서 기다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그 대기실에서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주가도 네. 계속 네. 그렇고 수출도 1년 넘게 계속 네, 마이너스 12개월 행진을 연속.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국회에서 공수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국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아젠다들이 다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 빼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야 할 규제 개혁이나 경제 살리기 입법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정치의 현 주소고 왜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정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런 그러게요. 말씀이시죠. 예. 일단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물론이고 선거법도 본회의에 상정하기만 하면 바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지금 변함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에 반대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절차에 이 선거법과 또 이 사법개혁안, 이 공수처법이 오를 때부터 사실상 그 당시에 뭐 국회의장 감금의 폭력이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60명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막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정개특위라든가 사개특위 다 구성할 때부터 사실상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제1야당으로서는 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과 다른 야당들 다시 말해서 4+1 지금 현재 창당 준비 진행이 되고 있는 대한신당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정당들은 그렇다면 본회의 이후에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이후에 임시회에서 일을 나눠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방금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또 일하면서 장내에 들어와서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시켜야죠. 민생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지난 20년 넘게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비리를 막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 왔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빨리 장외에 있는
이 정치 세력들도 다 들어와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또 다른 정당들 모두 마지막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네. 받들면서 좀 협의해 주길 기대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끌어온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셨고 부소장님께서는 뭐 경제 현안, 뭐 민생 현안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공수처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공수 설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컬럼에서 공수처는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를 부활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기부요. 예, 이거는 이번에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이건 본질적으로 백원우 별동대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유재수 사건, 울산 김기현 그 시장 예. 그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 이게 있으면은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게 가져가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건 전담 마크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마크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걸 지금 검찰에서는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 검찰에 대해서 억한 심정 많죠.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잣대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똑같이 잣대를 대려고 하니까 청와대하고 여당이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검찰을. 이런 걸 봤을 때 공수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검찰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적인 거지 뭐가 독재적인 겁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야당에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선거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선거 표심을 왜곡해가지고 뭔가 그 다른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적이 가능하죠. 자기 편들은 보호하고 적지는 이번에 선거 개입하는 울산시장 그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이런 거는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 그걸 막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민이 제시하는 국민의 대신하고자 하는 야당의 임무를 배신하는 거고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또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5850님이 이제 공수처는 조국 등 청와대 부패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올려주셨고 또 80011님도 제왕적인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정치적 악용이 농후한 제도로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또 주셨거든요. 뭔가 좀 반론을 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래서. 예. 왜냐하면 과거의 정부 아까 안기부 얘기하셨는데요. 예. 과거의 자유한국당이 전신이었던 과거의 신한국당, 민자당 뭐 이런 새누리당, 한나라당 과거에는 얼마나 검찰을 억압하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부터 우병우 수석까지 해서 이제 그런 검찰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청와대에 있었던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모두를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과거에 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에 대해서도 지금 거침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검찰이 필요할 때는 자신들이 그것을 가져다 활용하고요. 최근에 드러났지만 경찰과 수사에 협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살한 분의 휴대폰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검찰은 경찰과 협조하면은 서로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드러나듯이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도 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도 검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스스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상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감찰관 보셨지 않습니까? 우병우 이 수석이 그렇게 억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른 이
수사기관으로서 정립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판사, 검사, 경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짬짬이에서 정과 내용을 나눠 가지면서 지금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모든 그런 사법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과 마지막으로 최종 협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안이 2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할 텐데 최소한 공수처가 도입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신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서 족쇄를 차는 거다. 그리고 야당의 2명이 이 추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작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24년 동안 논의해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 사회는 사법개혁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셔서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99님은 공수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신뢰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5789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 번만 더 계시면 공수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50님은 옥상옥 운통의 독재 칼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9616님이 검찰은 살아있는 마지막 정이다. 4342님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은 이번 정권부터가 아닌 다음 정권부터 발효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5427님은 검사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법뿐이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4933님 공수처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다양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가 또 토론 중간에 계속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총 2가지 법안이 그렇죠.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 하나는 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내용인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부소장님. 지금 권은희 안 지금 백혜련은 백혜련 안과 네, 권은희 안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기소권 여부인데 임명도 국회를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예. 사실은 백혜련 안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권은희 안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권은희 안이 좀 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자체 내에서 좀 뭐 인사권도 있고. 예, 국회 게다가 동의- 기소는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기소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예. 그 분칠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국회 동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도 국회 동의를 받잖아요. 안기 부장도 받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정치적 중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천이 아까 야당 두 명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색 맞추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67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이 참여한 데서 됐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게 농후한 거고 실제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그 수많은 안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국민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성 과정에서도 들러리를 쓰는 거고 핵심적으로도 밀어붙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 구성 자체가 3년 임기로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네. 3년 임기라고 하면은 네. 딱 대선 지나고까지예요. 예. 그러면 공수처장이 예. 민변 출신이 올 가능성들이 많고 수사관들도 절반 이상 검찰이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관들도 3년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때까지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국가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법에 해당되고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준수 의무가 있고 늘공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유지해야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이렇게 편협하고 게다가 대통령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 검찰을 다시 한번 주구로 활용할 수 있는 채찍의 역할을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할 생각을
해야지 검찰 개혁이 되는 건데 오히려 공수처법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제도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이율 배반이 가능합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 정치적 기구다. 중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네. 중립을 더욱더 보장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반대하는 것들은 거의 모든 산에서 사실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왔던 정치 편향성, 정권 초기에는 정권에 사실상 코드를 맞춰서 충성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높였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차기 정권을 고려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논의들이 많이 시작된 것이고요. 특히 그동안에 검찰과 또 사법부의 판사들, 재판거래라든가 많은 부정적인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결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관련되는 그래서 이번에 이 권은희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 안들 모두가 사실상 그런 검찰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검찰이 행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를 바꾸겠다는 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아마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은 상당히 서로 간에 같이 네네. 아마 서로 간에 중재를 해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기소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안들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했던 정권들 사실상 그게 과거 자유한국당 전신들에서 운영했던 정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청와대에 대해서도 견제의 칼을 지금 뭐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정치적 독립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인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그 행태를 막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놓여 있다, 시대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충분히 정치적 중립을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이고 또 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네. 모든 제도를 다 부정적으로 다 폄훼해서 안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자,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수처법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옥상옥, 그러니까 청와대 홍위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행태로 정권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검찰을 그런 식으로 검찰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도록 과거 정부가 역할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김기춘, 우병우 라인으로 연결돼서 당시에 검찰을 반대파를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쪽으로 활용했던 그런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바꾸자는 것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수처라는 조직이 더 독립적으로 굴러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권한을 보장할 것인가. 저는 공수처가 제도로서 확립이 되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의 칼날들이 바로 들어올 범죄의 혐의만 있다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위병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 검찰의 잘못된 관행도 짚으면서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영구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 홍위병을 걱정하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나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지금 중요하게 기울이면서 마지막 협의를 하는 그런 예.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전 정권 자꾸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에 백원우 별동대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딱 그거예요. 지금 행태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백원우 별동대가 또 제도화되는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려는 결국은 이제 절반이 넘어가가지고 정권에서 네. 뭔가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 판사예요. 이거 사법 기능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정권 초반에 벌려놨던 거를 단죄 받을까봐 이런 미리 장소들을 장치를 만들어 만들어 놓는 놓는 겁니다. 거다라는 거군요. 그게 지금 백원우 별동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친인척 관리만 하는 데인데 고래고기 해가지고 조정한다고 해가 말이 됩니까? 실체로 밝혀진 것도 실체 본인이 얘기한 고래고기 논란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선거 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월권을 넘어가지고 이게 진짜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리하는 행위예요.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가 만약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밝혀졌겠습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백운호 별동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네. 내용인 것이고요. 당시에 고래고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울산 지역과 경북 이쪽에서 검경 간의 치열한 아주 수사권을 놓고 갈등 벌어지면서 중요한 사회적 네, 현안이었습니다. 오늘,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백운호 별동대는 이런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없다. 실체를 예. 가지고 말씀하신 주장하는 거죠. 것은 네. 정치적인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문자 예. 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9700님이 별동대가 민정수석실이랑 아무 관계없는 고래고기 수사로 다니는데 공수처 설치하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3114님은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니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9081님은 공수처법 절대 반대합니다. 네, 2311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공수처가 견제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5519님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공수처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양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4932님 공수처 왠지 미심쩍습니다라고. 네. 네, 의견을 주셨네요. 7020님도 같은 의견이에요. 대통령 비리를 덮기 위한 공수처법 절대 막아야 합니다. 네, 참 뭐 의견이 여러 가지 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하면서 벌어진 이 촛불 시위, 촛불 집회를 봤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걸 공수처와 연계를 해봤을 때 어떻게 좀 의견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고요. 또 네. 반대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있죠. 것들도 예. 분명히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이 또 정치의 본령이라고 봅니다. 예. 대신에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통틀어서 다 논의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런 고위공직자들, 청와대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판사, 검사, 경찰 자기들 관련된 비리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무마시키고 정관예우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 제도화의 시점이 돌아왔다. 네. 우리 사회가 24년 동안 논의해온 것들을 결국 결론도 맺지 못한 채 네. 길거리로 떠가는 대결 정치만 해서는 안 되는 네, 거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점이다. 당연히 할 일을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부장님 짧게 의견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의견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개혁을 하고 있어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인데 정치적 중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개헌을 하라고 했더니 선거법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야당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잘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